여러분, 성과를 이루는 요소 세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성과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목표의 명확성입니다. 두 번째는 역량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는요,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우리 조직원들이요. 결국은 동기인데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동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동기는 부여하지 말고 유발시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동기부여해서 우리 동기부여 같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준다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김대리가 참 열심히 하고 그래요. 우리 김대리 잘하고 있어. 잘하자고 화이팅. 근데 김대리는 지금 무지하게 힘든 상황이에요. 우리 지나가는 부장님이나 상무님이 김대리한테 동기를 잘하라고 부여를 해줬는데 속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만 일을 그렇게 시키세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까요? 속으로. 그것도 웃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친구 동기가 잘 작동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자, 그럼 뭡니까? 잘해 라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야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기는 부여하기보다는 유발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데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동기에 대해서 먼저 정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기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것이죠. 모른다면 동기를 유발시킬 수 없겠죠. 자, 재밌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코브라 효과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했다가 엄청나게 잘못되는 경우를 코브라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캔들 프로블럼 해갖고 촛불 실험이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 행동심리학자인 칼 덩커라는 사람이 고안한 실험인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초 한 자루와 성냥 한 박스와 압정 한 박스를 주고 문제를 냅니다. 요 세 개를 가지고 초를 벽에다 고정시켜서 촛농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밑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결하시오. 요 문제는요, 초와 압정과 성냥이라는 기능의 고정관념을 깨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창의성을 테스트하는 문제라 그래요. 그런데 샘 글럭스버그라는 심리학자가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었는데 프린스턴 대학생들을 놓고 이 실험을 통해서 인센티브 제도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이 촛불 실험은 보통 사람은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문제를 푸는데 프린스턴 대학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요, 이 문제를 다 주고 한 그룹은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들한테 상금을 주겠다. 상금을 걸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인센티브, 보너스를 걸듯이. 한 그룹에는요, 이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지 시간을 측정해 주겠습니다. 하고 상금을 걸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답은 전혀 반대의 답이 나왔다는 거죠. 무려 문제를 해결하는 평균 시간을 재보니까요, 상금을 걸었던 그 그룹의 평균 시간이 3.5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수재급 학생들이 모아놨는데 무엇이 문제였냐? 바로 인센티브 제도라는 게 성과를 도리어 그르치는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결과를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문제를 풀겠다고 막 뛰어들었는데 사람들이 점점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어지는 그 조건, 그 문제가 아닌 조건을 바라보게 되면서 사람들의 성과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내적 동기가 강조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을 움직여서 성과를 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한테 친숙한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의 방법이라 그러죠. 이 당근과 채찍 방법은 우리 기업에서요, 소위 말하는 신상필벌의 방법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 주고, 뭐 이런 건데요. 오래전부터 실은 이 당근과 채찍의 방법은 한계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됐고 증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조직과 조직원들이 치킨 게임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인센티브 같은 것을 늘려줘야 돼요. 그리고 조직원들의 만족도는 계속 그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준이 높아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뭐가 문제냐?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법은요, 촉발은 시킵니다. 그래갖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효과를 지속시키는데 한계가 있더라. 동기라는 단어는 모베레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힘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요, 강압적인 물리적인 힘보다는 심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바로 촉발을 시키고 지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동기의 두 가지 요소는 촉발과 지속이라는 측면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 이 측면에서 볼 때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소가 6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을 움직여서 일을 하게 만드는 동기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소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타성이라는 요소예요. 타성이라는 요소 뭡니까? 일 왜 하세요? 그러면요, 글쎄 저 뽑을 때부터 이 일을 하라 그랬고 우리 선임자도 이렇게 하라 그래갖고 이게 뭐 문제입니까? 자, 일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 안에서 동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동기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죠. 자, 이거보다 조금 강한 동기가 바로 경제적 압박감에 의한 동기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또 여기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피하기 위해서, 처벌 같은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 기업에 가장 많이 쓰는 동기 부여 방법이죠, 실은요. 그런데 제가 전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이 경제적 압박감에는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속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촉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버리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한 동기가요, 바로 정서적 압박감이라 그래요. 정서적 압박감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정서적 압박감에 의해서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번아웃이 걸리거나 성과가 가기까지는 그만큼 몰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직에 보면요, 야 김대리 요새 우리 부서 힘든 거 알지? 야 내가 너 인정하는 거 알지? 사장님이 너 이뻐하는 거 알지? 이런 동기로는 열심히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성과를 높게 창출해내는 동기까지는 좀 약하다, 이거죠. 자, 지금 제가 타성, 경제적 압박감, 정서적 압박감,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많이 쓰는 동기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진짜 중요한 동기 요소인데요. 그 첫 번째가 성장을 자극하는 동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를 성장시켜 준다고 생각할 때 그게 어려워도 뛰어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일이 나를 성장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강한 동기는요, 의미, 가치라는 동기입니다. 자, 이 의미라는 동기는요, 극단 상황까지 가게 되면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바치는 게 바로 의미의 동기입니다. 우리 조직원들이 일을 하면 와, 정말 무시무시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세계 최강이 될 겁니다. 결국은요, 불가능한 건 아니죠.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강한 동기는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것저것 다 해도 좋아서 날뛰는 사람 당할 자가 없다. 즐거움, 재밌어서 하는 사람 당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후반에 3가지, 성장, 의미감,
즐거움이라는 동기를 말씀드렸어요. 자, 요것은 소위 말하는 굉장히 고급지고 강한 동기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동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우러나는 동기다. 그래서 내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반에 말씀드린 타성, 경제적 압박감, 정서적 압박감은 동기가 낮다. 저차원 동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일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일로 파생되는 결과에 집중하기 때문에 일과 내가 간접적인 결과로 떨어진다 해서 간접 동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해서 내적 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성장과 의미와 즐거움이라는 동기는 그 일이 나를 성장시켜주고, 그 일이 나한테 의미를 주고, 그 일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일과 내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해서 직접 동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게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고차원 동기라고 이야기하고, 안에서 스스로 움직인다 해서 내적 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요소가 사람 마음 안에, 심리 안에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가 스펙트럼을 이루듯이 이 안에 6가지가 동기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동기 스펙트럼 이론이고요. 6가지가 다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특별하게 강하게 작동할 때 3가지의 고차원 동기와 3가지의 저차원 동기가 있는데, 이 6가지들이 막 작동을 해갖고 전체 동기의 강도를 결정한다. 그게 동기 스펙트럼 이론인데요. 고차원 동기는 동기를 플러스 시킨다.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저차원 동기는 동기를 마이너스 시키더라.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플러스들이 다 작동하고 전체 총 동기가 결정해 가장 강력한 동기 이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동기를. 자, 리더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기를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것처럼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를 어떻게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동기를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아. 동기가 지금 충천한 것 같아. 뭘 근거로? 그것을 결정하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기 스펙트럼 이론에 의해서 동기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측정한 결과가 의외로 정확하더라. 이 측정 방법에 의해서 총 동기 지수를, 개인의 총 동기 지수, 또 조직의 총 동기 지수를 측정을 해보면요, 총 동기 지수는 마이너스 100점부터 100점까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차원 동기는 마이너스를 치고 고차원 동기는 플러스를 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점수가 0점이다. 그러면 둘이 상쇄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동기 점수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다른 회사들은 어느 정도의 동기 지수를 갖고 있을까 실험을 해봤더니요,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커피와 음료 시장에서 1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총 동기 지수가 18점이 나왔어요. 유기농 그 식품에서 1등을 하는 회사는 홀푸드 마켓이라고, 그 회사는 21점이 나왔죠. 그리고 IT 업계에서는 애플 스토어가 26점. 그리고 리테일 업계에서는 놀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27점.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회사들일 거예요. 그리고 항공업계에서 1등하는 회사는 전체에서 가장 높았는데 바로 그 회사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경영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알려져 있는 유명한 회사고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저가 항공회사입니다. 저가 항공회사는 굉장히 값을 싸게 받기 때문에 이익 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죠. 자, 그럼 도대체 이 점수 분포를 볼 때, 자, 우리 회사가 아니면 우리 조직이 어느 점수 레벨이다.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총 동기 지수를 측정한 회사들의 이 점수 분포와 그 회사들, 그 조직들의 고객 만족 지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거의
그 조직의 동기 지수와 고객 만족 지수가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정확히 싱크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고객 만족을 굉장히 부르짖었습니다. 기업들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요? 고객 만족 이야기보다는 직원 만족 이야기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원이 만족하면 그 만족이 고객 만족으로 흘러가고 고객 만족이 결국은 성과를 향상시켜 주더라. 그래서 직원 만족, 그 employee satisfaction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실적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칠까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호주의 은행의 지점들을요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이런 총동기지수 이론을 교육을 시키고 리더들을, 한 그룹은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시킨 이후에 이 지점들의 실적을 평가를 해봤더니 이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리더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은 지점군들은 신용카드 실적이 20% 이상이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상품의 매출이 거의 50% 이상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점은요. 중요한 점은 대출 상품 같은 경우는 상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상담을 통해서 한 사이에 이런 이론에 대해서 교육받은 리더들이 운영하는 조직에는 뭔가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 결과가 결국 성과와 연결되었더라. 그래서 직원들의 동기를 올린다는 것은 성과 향상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시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차원 동기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이라는 동기, 의미라는 동기, 즐거움이라는 동기였어요. 도대체 이게 왜 사람들의 조직원들의 성과를 높여줄까라는 측면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원초적으로 원하는 게 뭘까요? 자, 돈 벌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자, 성공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 돼야 되겠죠. 목적은 뭐가 될까요? 대부분이요. 우리 조직원들 또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그 안에 행복감이라는 욕구들이 채워져야 돼요. 행복을 연구하는 이제 심리학자들이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수 영양소가 있듯이 심리적으로도 영양소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심리적인 영양소가 바로 자율감과 관계감과 유능감이라고 합니다. 자율감은 뭐냐면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욕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하고 싶지 안 한다는 거죠. 이 결정을 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자유로워지고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그래서 자율감을 확보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야, 이 대리 그거 했어? 야, 이거 해. 저거 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없이 다 뺏어버리고 지시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자율감을 훼손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감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자율감은요. 사람들은 언제 즐거워할까를 보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고 재밌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미디를 보고 재밌다. 그거는 하위 레벨이에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결정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고차원 동기의 가장 강한 동기 요소였던 즐거움은 바로 자율감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라는 동기 욕구는 바로 관계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관계감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주고 받는 것을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치를 주고 내가 그 가치가 필요할 때 저기서 나한테 줄 수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관계감을 통해서. 바로 관계감은 의미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한 욕구였던 의미라는 동기 요소는 바로 관계감하고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하는 유능감은 성장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이라는 동기 요소가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은 사람의 행복감을 지켜주고 작동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결국은 내적 동기가 왜 강할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동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리더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자율감과 관계감과 유능감을 우리 조직의 업무, 조직을 생활하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높여주실 것인가? 그것이 바로 동기의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율감을 어떻게 높여줄까? 간단합니다. 지시하지 말고 질문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우리 조직원들한테 선택권을 넘겨주십시오. 이런 거죠. 김대리, 이거 했어? 저거 했어가 아니라, 김대리, 어떻게 하면 될까? 아, 김대리가 생각해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고민합니다. 상무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상무님이 하실 거는 등 한번 딱 쳐주시면서, 우리 김대리 많이 컸네. 내일 저녁까지 하는 거야. 필요하면 불러. 화이팅. 요 멘트 하나가 그때부터 김대리는 밤을 셉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인가?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자율감을 지키는 방법, 질문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관계감을 지키는 방법은 설명해 주라 그래요. 지금 우리 김대리가 하는 일이 우리 팀에, 우리 회사에, 또 우리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리더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맨날 생활하는 사람이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절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조직원들이 하는 일이 우리 전체 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고 그런지를 끊임없이 설명해 줄 때 우리 조직원들은요,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유능감인데요. 유능감은요, 잘했어 그런 거가 아니라, 야, 목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 얼만큼 성장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달성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것도 강조하시면서 그것만 강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직원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것을 끊임없이 질문해 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성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장에 관한 것이다. 성장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결과는 안 좋았지만 성과는 있었어. 그때 그 성과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조직원들을 이 일을 통해서 성장시켜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조직원들이 참 뼈아픈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리더가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리더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보너스나 인센티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답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심리 욕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 욕구를 잘 설명한 것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이죠. 자, 매슬로의 욕구 5단계를 보면요, 가장 밑에 생존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차면 안전의 욕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애정에 대한 욕구, 소속감에 대한 욕구 등등등등 하다가 자아실현 욕구까지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어떻습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정말 제가 뭐 이렇게 분기탱천하던 조직원들이 뽑고 나면 3개월만 지나면 이 회사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뭡니까? 생존의 욕구가 찼다는 이야기죠.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결핍이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결핍을 채우는 순간 사람은 그 욕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위 욕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조직에서요, 월급 안 줘도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생존 욕구, 생리적 욕구에 해당되는 부분들, 월급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채워줘야 됩니다. 이 욕구는 너무 중요한 욕구이기 때문에 이 욕구는 반드시 적정한 수준으로 채워줘야 되고, 대신에 이 욕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대표적인 게 당근같이 찌개는 욕구는 바로 이 생존의 욕구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동기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생존의 욕구는 잘 채워진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 내적 동기가 발동이 돼서 그들의 행복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관리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지, 이 월급과 인센티브 같은 보너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이해하시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요, 아무리 목표가 명확하고 역량이 뛰어나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없습니다. 리더는 동기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동기 전문가가 되시면요, 결국은 사람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리더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